안녕하세요. 오늘은 후삼국지 책을 요약한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조조, 유비, 또 손권 이렇게 나오는 삼국지, 총나라, 위나라, 오나라 이렇게 존재했던 그 주 한 300년 중에 200년 중에 존재했던 삼국지만 알고 있는데 후삼국지가 있습니다. 그의 유비의 이제 손자들, 그 손자들이 활약해서 나라를 세운 그 후삼국지가 있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읽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삼국지 부분을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는 조주의 위나라가 5대 45년 동안 존재했고, 유비의 조카는 2대 43년 동안 존재했고, 손권의 오나라는 4대 59년을 통치하다 이제 진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의 족한 삼국의 종족과 각족은 50여 년 만에 분기되고, 광대한 중국 대륙은 사마시의 진에 의해 다시 통일천하가 되게 됩니다. 이 사마시가 누군지 아세요? 사마염을 말하거든. 사마라는 그 성을 가지고 있는 시죠. 그래서 사마의 중달, 조주의 책사로 나왔던 이 중달, 자갈공명과 겨눴던 그 중달의 그 손자가 사마염입니다. 사마염. 그가 이제 진나라의 최초의 그 황제가 되지요. 우린 진나라면 진시황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시황은 BC 주전에 있었던 거고, 여기서 진은 주후에 있었던 삼국지, 우리가 보는 삼국지 그 위에 있었던 그 진을 말을 합니다. 그걸 전진이라고 하면 이걸 후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진나라의 사마염 중달의 손자가 그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삼국 가운데 조카는 제일 먼저 망했다. 조카는 조카의 유서는 우리 조주의 제 5대 주인 조한에 의해 항복하게 되고, 조주의 5대 후손입니다. 조한에게 항복하게 되고, 나라와 백성을 위에 넘겨주고, 자신은 우리나라의 서울인 낙양으로 와서 위에서 내린 안락궁의 봉작을 만족하며 여명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진의 최초의 황제 사마염은 조주의 책사 사마의의 중달의 손자이며 그의 아버지는 사마소이다 말씀드렸죠. 사마의 중달은 우리나라의 조주, 조비, 조예, 조방 등 4대를 부필했습니다. 조주부터 시작해서 조주의 그 정순자까지 부필을 했습니다. 사마의 중달은 중달의 중달. 그러면서 세력을 확보했어요. 확립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그의 손자 사마염이 삼국을 통일하여 진왕주를 수립할 수 있는 기초를 이렇게 마련하게 됩니다. 사마염의 아들 해제, 이 사마염 그러니까 조조의 중달의 정손자죠. 정손자. 그 해제는 16년을 통치하다가 306년에 이렇게 독사를 당하게 됩니다. 사마염은 우리나라 조주의 5대 우선인 조한으로부터 선양을 받았지만, 사마의 중달의 손자 조주 때 활동했던 받았지만 사실은 온갖 협박에 불복해 조한이 선양한 것이다. 사마세이들을 이어 우리의 실권자가 된 사마염은 기다림도 주저함도 없이 의주 조한을 협박했다. 우리나라의 조주의 5대 우선인 조한을 막 협박을 하는 겁니다. 왕이 내 나라 이거예요. 찬탈이지요. 이런 뭐라 그러냐, 우리나라가 누구의 힘으로 이렇게 된 것이요. 조한은 오로지 진왕 자기 아버지의 부주의 은궁으로 이렇게 은궁이라고 대답했다. 조한이 당신 사마시의 은궁으로 된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조주의 아들 조한이 그렇게 이제 조한이 그렇게 5대손이 그렇게 후손이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러자 사마염이 정달의 손자지요. 거침없이 말합니다. 내가 본데 폐하는 문도 도를 논할 정도도 못 되고 문은 나라를 경륜할 정도도 못 되는데 어째서 차대기 경배한 사람에게 임금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소? 자기에게 왜 양보하지 않느냐? 사마염이 감히 황제인 조한에게 이렇게
협박한 겁니다. 공갈 협박. 그런 일이 있은 후 며칠 후 우리나라에 조안은 마지못하여 선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를 고스란히 사마영 중달의 사마의 중달의 손자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진나라지요, 진나라. 결국 촉한과 우리나라의 진이 우리나라가 진에 의해 통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제 우리나라, 유비의 총나라가 진에 의해서 이렇게 먼저는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니까 되지만 결국은 이제 삼국통일한 것은 진나라의 사마염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중달의 손자 사마염에 의해서.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전하에는 아직도 사대조 손호가 다스리는 오나라가 남아있었다. 오나라는 아직 항복을 안 했어요. 유선 총나라는 조한테 항복을 했지만 항복을 해서 했지만 그러나 선권의 우선은 항복하지 않았다 이거지요. 그러나 4대 오나라도 멸망을 받게 됩니다. 손우 때 손권 아버지 손견, 그 다음 손책, 그 다음 손권, 손하, 손호는 손권의 손자 이렇게 됩니다. 서기 208년 손호가 항복함으로 삼국은 진에 의해 멸망당하고 중국은 이제 다시 통일국가를 갖게 됩니다. 각자 후삼국이 삼국지 나눠졌던 그 삼국이 통일이 208년 서기 그렇게 되는데 진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30년밖에 못 가요. 진무제 사마영 중달의 선자라겠죠. 265년 우리 원제 조한으로부터 강압적으로 나라를 선양받고 조조의 5대 우선에서 강압적으로 찬탈하지요.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80년에 오를 평탄에 마침내 천하를 통일했다. 오나라 15년 지난 후에 나라 뺏은 찬탈한 후에 15년 지난 후에 280년에 오나라까지 이제 평정을 하게 됩니다. 통일한다. 그래서 이제 그는 진의 개국 주기에 스스로 겸비한 생활을 하면서 현군이 되려는 노력을 했다. 그래도 진나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나라, 오나라 통일한 거 누가? 조조가 한 게 아니에요. 조조의 후손이 한 게 아니라 조조의 책사에 있던 중달, 사마의 중달의 손자 사마염에 의해서 통일된 겁니다. 처음에 이 사마염, 이 사람이 겸비한 사람이 되었지만 천하통일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사치와 형락, 가무, 음주가무에 빠져 있어서 결국 나라가 쇠퇴하게 되지요. 무제는 통일한 그리고 꼭 10년 동안 주중형님의 방종을 가다가 55세에 죽고 55세에 죽었는데 45세까지 통일한 그 이후부터 이제 10년 동안 통일한 후에 꼭 10년 동안 그 45세부터 55세까지 주지양님. 이 주지양님이 뭐냐면 연못파 놓고 거기다 술 띄워오고 또 고기 막 걸어놓고 그리고 남녀 3천여 명 남자 여자 빨개 홀딱 벗어놓고 서로 막 그냥 그 자리에서 섹스하고 하는 그런 걸 말하라는 겁니다. 그 생활을 10년 동안 했대요. 그러니 뭐 나라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해제는 32세 나이로 즉위했으며 아버지가 그 사마염 아버지 무제 사마염 중달의 손자가 55세에 죽고 그의 아들 해제가 32세의 왕위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32세.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대신들이 말하는 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해자라는 중달의 정순자가 세상을 몰라도 이렇게 모릅니다. 세상에 어떤 그런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느냐. 먹을 게 없으면 곡식이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고기 먹을 돈 있으면 곡식 사 먹지요. 아니 곡식이요 더 고기가 어디 있어요. 곡식도 못 사는데. 그래서 굶어 죽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호통을 쳤다는 겁니다. 이런 위인이었어요. 무지한 사람이죠. 그도 결국 306년에 독살당해 죽게 됩니다. 자, 그래 그 이후에 이제 진나라의 조정이 해제가 즉위한 이후
사마염의 둘째 아들의 해자에 말씀드렸잖아요. 고기 먹지 왜 굶느냐 이렇게 말한 사람. 즉위 한 이후 10년 동안 파랑의 난으로 굴욕 상쟁을 계속하고 있는 사이에 천하는 다시 어지러워져서 각자의 반역이 이루어졌는데 그 막 권력 다툼이 10년 동안 즉위한 이후 10년 동안 그게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중국은 5, 16국이 다시 분열이 돼요. 5, 16국이 다시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염의 아들 해제가 즉위한 지 한 16년 통치하다 독살당해 죽었으니까 6년 동안은 그런 대로 그냥 조용히 했던 거예요. 그러나 10년 동안은 막 이 파르왕, 여덟 왕이 막 난무하게 죽이고 살리고 막 이렇게 그런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런 뭐 어지러운 그 속에서 이제 그 제후들이 그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5, 16국을 세웠어요. 중국이 다시 이제 후삼국이 아니라 아주 복잡한 시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춘추 전국 시대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또 나라가 5, 16국이니까요. 그런데 이 5, 16국 가운데서 가장 일찍 국호를 천하에 선포한 것은 성나라하고 한나라였다. 성나라는 진 해제 13년 16년에 죽었잖아요. 사마염의 둘째 아들 종달의 정손자 종달의 304년에 성도를 중심으로 해 촉한 땅에서 개국을 선포했고 한나라는 그보다 1년 뒤인 304년 평양을 중심하여 산서와 섬서 일대를 장악하여 개국을 선언하게 됩니다. 303년은 진무제 사마염이 마지막으로 우를 멸망시키고 통일시킨 통일천하로 한 해로부터 따지고 보면 223년이 되는 거예요. 그냥 23년 뛰는 해예요. 303년은 사마염이 오나라 멸망시켜서 통일 중국을 이뤘잖아요. 그로부터 23년밖에 되지 않은 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가 조안으로부터 우리나라 조조의 5대 후순으로부터 나라를 빼앗은 지 38년 되던 해였다는 겁니다. 그때지요. 이렇게 해서 진나라는 결국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천하가 독립된 지 겨우 23에서 3년 만에 강대한 중국 대륙은 다시 오축 위나라, 총나라, 한나라 5의 이 삼국시대와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보다 더하지요. 당연히 그 삼국 간에는 간과가 그칠 날이 없었다. 뭐 날마다 싸웠지. 성은 촉한의 땅을 차지하여 일단 성나라는요 촉한의 땅을 차지하여 일단 그것으로부터 안전을 깨했기 때문에 진과의 큰 충돌은 진나라하고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 대신 한은 옛 한조 부흥의 기치를 내걸고 이게 이 한나라가 유비의 손자로부터 시작되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한나라 회복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전날 그 성나라는 괜찮았지만 이제 이 한나라를 회복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진나라의 반기를 들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기치를 내걸고 중원을 누렸기 때문에 진과 사이에 처절한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한나라의 우선 있잖아 유비가요. 그의 손자 유연과 이게 한나라고도 유연이 한나라를 후한 또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진나라 사마염 세운 그 진나라하고 끊임없이 싸웠다 이거죠. 한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더구나 한을 개국한 강문제 유연이 촉한의 후주 유선의 7째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휘하에는 촉한의 옛 명신들이 기라성같이 운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비의 손자지요. 유비의 손자 유비의 아들 유선이잖아요. 그 7째 아들 7번째 아들 그가 유연이에요. 이 사람이 한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진나라를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진나라하고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은 개국한 지 7년 뒤는 해에는 기어이 진의 서울 낙양을 함락하고 다시 2년 뒤에는 진의 제3대 황제인 해제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해제 사마염의 그 손자가 해당하는 거죠. 종달의 이제 5대손이 되겠죠. 해제는 무제 사마염은 25번째 아들로서 사마염의
아들이네. 손자가 아니라 아들. 해제가 동생에 해당하는 거죠. 독살린 해제의 띠를 이어 제위를 승계했으나 제위 6년에 비참한 최후를 마친 것이다. 그러니까 사마염의 자식들 중에 해제와 그 해제 이렇게 다 나온 거예요. 해제가 2대, 희제가 3대 이렇게 된 거예요. 둘째 해제는 16년 또 통치했고, 그리고 해제는 6년 통치하다 최후를 다 죽었다는 겁니다. 비참한 치부를 해야 돼. 희자가 한에 의해 살해되자, 한나라 유연에 의해서 살해되자 진주의 중신들은 12세의 사마업을 장안에 옹립하여 제의를 계승하였다. 그는 무제의 손자로서 사마의 아들인데 민제라고 했다. 민제를 이제 살해되자, 해자가 살해되자 12세에 사마업을 옹립하여 왕위를 계승시켰다 이거지요. 그는 무제의 손자로서 민제. 무제 사마염의 손자라 이 말이에요. 민제. 그 아들이 이름이 민제라 이거죠. 이 민제는 제위 4년에 장안이 한에게 함락되자 유비의 손자에 의해서 함락이 지자 그만 한에 항복하고 말았다. 한나라에 항복합니다. 한은 그를 일단 한의 서울인 평양으로 보냈다가 살해했는데 민제를 살해한 거예요. 중달의 정순자지요. 사마염의 사마염의 5대 손이네요. 저 중달에 사마염의 손자는가. 그리고 그래서 진나라는 4대 52년의 짧은 역사의 종말을 구하게 돼. 4대 52년 이렇게 하다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사마염 무제 중달의 손자지요. 무제가 통일한 지 따지고 보면 37년밖에 안 되는 역사, 37년밖에 안 됐다 이거죠. 통일한 지. 그리고 이제 분열됐으니까 그 위에 죽었다 이거죠. 조칸을 멸망시킨 것은 조씨의 조주의 후순이었고 이 나라였고, 위를 찬타는 것은 사마의 종달의 후순이요. 그러나 진나라가 조칸을 세웠던 유비의 자손에게 멸망을 당한 것이다. 진나라가 조칸을 세웠던 유비의 진나라는 다시 유비의 손자에 의해서 멸망당했으니까 유연. 그러나 한나라에 세웠다고 했잖아요. 하는 진을 멸망시키고 기어이 대망에 맞지 않았던 중원을 차지하게 됐다. 이제 한나라 개국에 대해서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한나라를 개국한 유연은 운명을 유거라 하는 촉의 호주 유선의 7번째 아들. 유선은 유비의 아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비의 손자가 유연이라 이거죠. 유연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유선에 비해 아주 영특한 인물이. 유선은 바보잖아요. 유비의 아들이고 유선은 던져져가지고 우물가에서 그때부터 머리 다쳐가지고 좀 들떨어졌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을 유연은 아주 영특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깨주머니라고 불렸다는 게 깨주머니. 이거는 아버지 유선이 촉한을 버리고 우리나라의 등녀에게 항복서를 이렇게 바치자 눈물을 머금고 후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람들과 함께 북부 강지로 망명하여 기어이 한나라를 개국하게 됩니다. 아버지 뜻하도 항복한 게 아니라 다른 데로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세력을 키운 거예요. 북부 강지로 망명하여. 이 유연 유선의 7번째 아들 유비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이 다음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해서 결국 한나라를 세워서 사마염 진나라를 멸망시켰다 이거지요. 그때 유연과 함께했던 유비 관우 장비의 그 조자령 그들 후손들입니다. 했던 자들 이름을 이렇게 이제 한 명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유영, 소해랑제 유비의 양자였던 유붕의 아들은 유붕이 있었잖아요. 아들로서 자를 자통이라 하고
효용이 전륜했다. 유거를 도와 유거 유연 한나라를 세워서 진나라를 멸망시킨 그 도와 무쇠의 전공을 세우고 한나라를 개국하는데 주초들 역할을 했고, 두 번째 양용, 제갈공명이 죽은 뒤 한때 촉한의 군사를 지낸 양리의 아들 양용, 촉한의 그 군사를 지냈던 양리의 아들이고, 세 번째 인물은 제만년, 촉한의 호의 친병 총령이었고 자를 영령이라고 했다. 부척이 넘는 체구에다가 붉은 얼굴, 준수한 이마, 형용한 눈매로 해서 천장을 방불케 했고 80근짜리 들고 신기를 터득한 이 장수, 아주 그런 장수가 있었고, 네 번째 유총. 유총은 누구냐면 유거의 아들로서 어릴 때부터 힘이 장수. 후에 황제도 있잖아요. 유거가 유언이었거든요. 유언이 유거예요.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유언의 아들이 유총이라 이거죠. 유언이 한나라를 세워서 그 진나라를 사마시의 진나라를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유총은 이제 후에 둘째 그 2대 소무제가 되어 진에 해제를 주고 그 낙양을 탈취했다. 해제, 아까 해제 죽였다고 그랬죠. 그 사마염의 손자를 죽였다고 했죠. 그게 하나의 제2문 소무제가 되어 진의 하제를 죽이고 유총, 그 일을 했다 이거죠. 다섯 번 요전 촉한의 거기장군 유아의 아들로서 유연을 도와 한의 개국을 한 공신이 되었고, 여섯 번째 유요, 유선의 다섯째 아들인 복장 유심의 아들로서 유선의 또 다섯째 아들, 아까 유연은 일곱째 아들이죠. 다섯째 아들인 복지양의 유심의 아들로서 한나라의 때 유전의 등에 업혀 숙부 유고 삼천 그 유연을 따라서 성도를 탈출하게 됩니다. 유연은 당시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삼국지 요프 같은 명세였다. 뒷날의 한주 4대주가 된다. 이 사람이 또 이제 한나라의 4대 황제가 되는 거예요. 요프 같은 장수의 이유, 엄청난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유비의 아들 유선은 바보 같았는데 그 아들들은 다 똑똑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관우 여프 같은 사람이에요. 여프 삼국지 그 정도입니다. 이 장빈 6분 7부터 장빈, 자를 맹손이라고 했다. 장비의 손자, 장푸의 아들이에요. 장푸의 아들 장빈. 이 사람은 장비의 아들이 장푸지, 그의 아들이 장빈이거든요. 장빈은 어릴 때부터 총명 영특하여 영특하였다는 했다는 거예요. 총명하고. 그래서 강유, 제갈공명의 제자가 강유잖아요. 특별히 그에게 제갈공명으로부터 전수받은 모든 지략과 전술을 다 그냥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유는 이 장빈에게, 장비의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재능은 나보다 10배는 승하다. 이 장빈, 너의 재능은 나보다 10배 더 훌륭하다. 뒷날 반드시 만인의 앞장을 서서 큰 공을 이룩하고 이름을 떨칠 것이다. 장빈에게 강유가 말한 겁니다. 하지만 대기만성을 명심하여 행동거지를 삼가하도록 하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강유의 말대로 장빈은 유연의 군사가 되어 한을 개국하는데 일동공신이 되었고, 후에 성륵이 누구냐면 조자룡의 손자거든요. 그 성륵의 장자방이 되어 후주를 세우게 되는데, 후주 세우는 일동공신이 또 이 장빈이 되게 됩니다. 제갈선우 8번째, 승상 제갈공명의 손자이며 제갈첨의 아들로서 제갈공명의 손자입니다. 제갈첨 아들로서 자를 수질하게 어릴 때부터 좁은 공명의 비전을 배워 육두삼약을 터득하고 있었다. 육두삼약 누가 썼느냐? 바로 강태공이 쓴 거죠. 강태공, 그게 육두삼약이죠.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가 약간의 나이일 때 제갈선우 군사로서 있는 아버지가 출전하는 것을 굳고 간한 일이 있었다. 아버지, 소자가 전기를 살펴보니 이번 출전이 결코 이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다렸다가 강유도둑이 돌아오거든 출전하시옵소서. 강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갈공명의 제자지요. 그러나 제갈점은 큰 아들 상을 데리고 기어이 출전했다가 등야에게 대패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 장빈과 함께 한해계국의 일동공신이 되게 되는데, 이 자갈 선우도 이제 할아버지 자갈공명이 다 닮아가지고 아주 전술에 능한 그 사람이 됩니다. 조계, 9번째 조계, 촉한의 명장 성산 조자룡, 뭐 손자인데, 조자룡, 상산 조자룡의 손자예요. 장서장군 조통의 장남으로서 자를 통하니라고 했다. 장빈과 함께 망명생활을 하다가 유거가 기병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해 하나의 계곡에 큰 궁을 세우게 됩니다. 위원, 한나라의 황제가 되잖아요. 큰 궁을 세웠다는 겁니다. 훗날 그의 막내 동생 조력이 성륵이라고 성을 바꾸고 유유와 헤어져 후주를 격가자 동생 조용과 함께 그를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 조계. 막내 동생이 성륵, 조력인데 성륵을 바뀌죠. 이 사람이 후주를 세워요. 또 조자룡의 손자가 조계의 동생이죠. 동생이 성륵이고, 조력인데 이름을 성륵으로 바꾼 거예요.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수상국에서 장비는 일찍부터 이들과 더불어 불패주교를 가까이 사귀면서 정의를 두텁게 했다. 그런데 앞서 적은 인문들 외에도 뒷날 유거, 유연이죠. 한나라 세운 것, 이림천에서 기병하자 수많은 촉한의 유신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거의가 다 촉한의 명신들의 후예였으며 저마다 일기당천에 용명을 진 장수들이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기억해야 될 두 인물이 있었다. 하나는 성륵이라는 약관에도 미치지 못한 홍안의 소년이었고, 하나는 그를 보좌하는 급상이라는 용사였다. 급상은 자를 민덕이라 했고, 성도의 조자룡과 조통의 집에 목마사로 있었다. 그러니까 조자룡의 말 관리하는 그 종입니다. 이 급상,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큰 도끼를 잘 썼대요. 촉한이 말하고 조계 조염 형제와 함께 장빈을 따라 성도를 탈출할 때, 이 사람이 장빈하고 조염 형제들과 다 이제 그 성도를 탈출할 때 그 조록을 조자룡의 손자지요. 조록을 등에 업고 이렇게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중에 도적을 만나 성록을 업은 급상은 장빈 조계 등과 헤어지게 된다. 후에 다시 만나게 되지요. 그 급상은 어린 성록과 함께 당대의 거부 석종의 숙부가 되는 석현의 집에 기식하며 조계 형제와 장빈과 행방을 수수모하고 지내게 된다. 이렇게 이제 헤어졌다가 촉한 망하면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진해의 멸망과 한해 분기 316년 진나라의 4대 황제 민제는 낙양을 한해 빼앗긴 후에 장안에서 즉위하여 있다가 장안마저 한해 유유, 한나라의 4대 이제 황제가 되죠. 유유 에게 함락되자 아까 말씀드렸죠. 유선의 다섯째 아들 유유가 되죠. 그만 푸르가 되어 한해 평양에서 압송되어 죽게 된다. 이 무렵 한해 상당후 성록은 수무제 유충 유연의 아들 그리고 명을 받고 악문과 병력, 유주, 병주 등 진나라의 각부를 공략하였다. 이렇게 진나라를 멸망시킨 한은 수무제 유충 유연의 아들이지요. 한나라 세운자의 아들. 이를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유찬의 즉위하여 연후를 한창으로 정하였으나 즉위한 지 한 달 만에 군준이라는 신하의 반역으로 살아야 되고, 숙부 유고 유연에게 업혀 촉한을 탈출하여 나와 그간 무용이 결륜한 장수가 된 유요와 유찬의 들을 이어 즉위하여 한해 4대 주가 된다. 유유는 연호를 광출하고 도읍을 장안에 옮겨 나라 이름을 한 대신 조로 고치고 성록을 조왕에 보냈다. 그러나 끝내 성록과 불화를 해소하지 못하고 유연 이 사람 유비의 이선의 손자, 이선의 손자 유유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고 저희 11년 만에 성록에게 패하여 죽고 말았다.
그래서 하는 결국 사대 25년의 역사로 후종말을 고하기에 이르게 된다. 1319년 성록은 자립하고 후조를 개국하게 돼. 촉간이 망하고 조계 조염 형제와 함께 장비를 따라 성들을 탈출할 때 조자룡이 집에서 목마 쌓인 종 굽상이 등에 업힌 조르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커서 황제가 될 것이다. 그 말대로 후에 그는 유유를 몰아내고 후조를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